피, 땀, 눈물,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생명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 그 자체는 생명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지구 바깥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는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많은 천문학자들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자들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요. 왜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할까? 그건 결국 지구만 보고 이야기하는 편협한 기준 아닐까?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혀 다른 환경의 외계 생명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당연히 이 넓은 우주 속에 지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력만으로 얼버무리기엔 물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매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천문학자들은 물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천문학자들이 물에 집착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 활동이 돌아가기 위해선 액체 상태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고체와 기체만으론 생명 활동을 하기 어렵죠. 우선 고체는 너무나 속도가 느려서 효율적인 화학 반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체는 가벼워서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밀도가 너무 작아서 역시 효율적인 반응에는 유리하지 않죠. 영양소와 노폐물을 녹일 수 있는 액체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액체 중에서도 왜 하필 물이어야 할까요? 우선 물은 우주에서 아주 흔합니다. 물 분자 H2O는 단순히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 수소와 산소는 우주에서 아주 흔한 성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무려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가볍고 가장 단순한 수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분이 수소 다음으로 가장 가볍고 단순한 헬륨이죠. 나머지 25%의 대부분을 헬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그 모든 원소들은 다 합해봤자 겨우 1% 수준의 극미량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화학 성분을 수소, 헬륨, 그리고 나머지 중원소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중원소에 해당하는 성분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많은 것이 산소입니다. 결국 물은 우주에서 가장 첫 번째로 흔한 수소와 세 번째로 가장 흔한 산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물질인 것이죠. 물론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격차가 조금 넘사벽이기는 하죠. 두 번째로 많은 성분인 헬륨이 있기는 하지만 헬륨은 다른 성분과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는 비활성 성분입니다. 결국 물은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성분들 중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가능한 가장 흔한 두 성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존재인 것이죠. 결국 지구 생명체가 물을 선택한 건 단순히 우주에서 가장 흔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선택한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물은 아주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액체로 존재하는 굉장히 드문 재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보면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 아니면 기체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은 무려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액체로 존재하죠. 예를 들어 액체 질소, 액체 산소를 만들려면 실험실에서나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극저온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상온에 꺼내는 순간 순식간에 기화되면서 전부 다 날아가 버리죠. 물론 물이 아닌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식용유, 알코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수소와 산소가 아니라 탄소까지 필요한 화합물이죠. 그런데 우주의 중원소들 중에서 탄소는 산소보다 훨씬 더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굳이 산소보다 더 드문 탄소와 수소 화합물로 된 액체를 선택하는 것은 그다지 경제적이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보통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끓는 점의 온도는 그 물질의 분자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분자량이 더 크고 무거운 분자일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이 규칙을 벗어나죠. 물의 분자량은 18입니다. 그리고 물은 100도의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야 끓기 시작하죠. 그런데 물보다 분자량이 거의 2배 더 크고 무거운 메탄올은 물보다 훨씬 낮은 온도인 65도에서 이미 기체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70도가 된다면 물은 여전히 액체로 남아있겠지만 더 무거운 메탄올은 진작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놀랍게도 물은 자신보다 2배나 더 무거운 성분에 비해서 더 높은 온도에서도 끓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분자들과 달리 물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액체로 버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온도가 더 뜨거울수록 화학 반응은 더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액체로 버틸 수 있는 물은 다른 성분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인 화학 반응의 용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서 물은 이런 작은 분자량에도 이런 높은 온도까지 증발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물 분자끼리의 결합력이 다른 성분에 비해서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산소 하나 양 옆에 수소가 붙어있는 구조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세 원자가 일직선으로 붙은 대칭적인 구조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 104.5도 정도의 각도로 구부러져 있죠. 그런데 산소는 약간 음의 전하를, 수소는 약간 양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만약 산소 양 옆에 일직선으로 수소가 붙어 있었다면 이러한 전하의 차이는 서로 상쇄되어서 극성을 띠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약간 구부러진 형태인 덕분에 전체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비대칭한 분포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극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물 분자의 극성 덕분에 물 분자는 유독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서로 끈끈하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 물 분자의 수소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수소 결합력도 굉장히 강력하죠. 이 덕분에 물은 다른 성분에 비해서 유독 더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증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액체로 버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물 분자의 극성은 전하를 띠고 있는 전해질을 비롯해서 많은 성분들을 쉽게 녹일 수 있는 특징을 갖게 합니다. 많은 영양소와 노폐물 등 생명 활동에 필요한 재료들은 잘게 쪼개지면서 전하, 극성을 띠고 있는 알갱이로 바뀌게 되는데요. 다른 대부분의 액체 용매들은 이런 극성 분자들을 쉽게 녹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강한 극성을 갖고 있는 덕분에 다양한 성분들을 높은 농도까지 쉽게 녹이면서 활발한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결국 정리하자면 우선 물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재료 수소와 산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입니다. 그리고 약간 구분 형태로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물질을 쉽게 녹일 수 있는 최고의 용매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주에서 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 발견된 액체 상태의 메탄 호수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SF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메탄 호수에서 살아가는 신비로운 생명체를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메탄은 물과 달리 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 활동과 화학 반응의 무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액체 메탄만 가지고 영양분과 노폐물을 충분히 녹여서 운반하긴 어렵다는 뜻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천문학자들은 물의 존재를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지구와 달리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오히려 물이 없어야 살 수 있는 생명체도 있지 않을까 상상하는 것은 재미있는 고민이긴 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런 식의 의문은 계속해서 세상에 없는 것을 무한하게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한 상상력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고 실험일 뿐 경제적인, 생물학적인 고민에 근거한 의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하죠. 결국 천문학자들이 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 단순히 지구인의 편견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이 왜 가치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우선 물이 존재하는 곳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지구 생명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이유는 지금껏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복잡한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화학 반응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우주에서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일수록 더 유리할 것이고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경제적 관점에서의 근거만 제시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와서도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도 우주에서 극히 드문 재료라 하더라도 액체가 아닌 고체와 기체만으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비물질적인 정신, 영혼만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목성 같은 행성 자체가 생명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수준의 경계 없는 상상력으로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러한 분들의 끝없는 상상력을 전부 만족시켜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은 사실상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조차 새로운 관점에서 생명체라고 봐야 한다는 수준의 아예 생명체란 단어의 과학적 정의를 파괴해버리는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애초에 그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정말 찾고 있는 것이 외계 생명체이기는 한 건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딴지는 SF 소설의 훌륭하고 가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외계 생명체 탐색을 위해 필요한
근거 있는 과학적인 고민은 될 수 없습니다. 물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집착은 단언컨대 지극히 합리적인 편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 갖고 계셨던 궁금증에 대한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